자, 에코프라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분은요, 자기의 의무만 다 했으면 최우선 변제금 900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무가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하고 여기 대항력이거든요. 대항을 갖추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보호를 못한 거거든요.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 납부하고 배당표에 따라가지고 배당 끝나면은 인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요.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 제가 사업자 3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자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못 받는 거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 얻을 수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작은 부분, 크다면 큰 돈입니다. 저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1차에서 깔끔하게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를 해야 되죠. 명도하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절차에 따라서 허가결정 떨어지고 지급기한이 9월 26일인데 9월 10일날 잔금 납부했어요. 잔금을 빨리 납부하면서 내가 경매에게 좀 부탁했어요. 회장님, 경매 어차피 대금 납부 다 끝났으니까 배당, 보통 한 개에서 배당을 한 달에 지금 나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달에 보통 한 번 정도 배당을 꼭 합니다. 최소 한 번은요, 각계에서. 그 다음에 배당할 때 잔금 납부 끝났으니까 송달만 빨리 되면은 배당기일도 좀 당길 수가 배당기일도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10월 16일 날 배당 종결을 했어요. 대금 납부하고 뭐 정상적으로 간 거죠. 배당 종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대금 납부 9월 10일 날 대금 납부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채무자,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해놓고 법적 절차는 밟아가거든요. 협의를 하기 위한 좋은 카드입니다. 그게 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물건이 제가 가장 완벽하고 재밌고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각 결정 기일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난 8월 20일 날, 그 이틀인가 하루인가 뒤에 제가 임차인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고, 현장에 처음 물건을 조사했었을 때 상당히 실내 인테리어가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깨끗하다고 인테리어 한다고 돈을 들이는 이 세입자가 그냥 나갈 이유가 없다, 재계약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요, 강제집행 명도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에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자기도 4월달 불과 경매 낙찰일까지 4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매 기입 등기 되기 전에 불과 그 시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이제 본사에서 직행하던 거를 자기가 매니저로 점장으로 있다가 자기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자기의 가게를 만들려고 첫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한다고 2,500만 원을 들였대요. 그게 경매가 넘어와 버리니까 이 친구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장님, 우리 월세 받으려고 의뢰인께서 낙찰 받은 거다. 사장님께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하시라. 당신의 이런 딱한 사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맹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잔금을 납부한과 동시에요, 9월 10일 날 잔금 납부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새로 잔금을 납부하면은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넘어옵니다. 그 등기 나오는 시간이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나온 등기 권리증 가지고 이제 임차인, 지금 현재 그 전에 있던 임차인하고 새로 낙찰받았던 우리 손님하고에 같이 가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제가 중개계약서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수수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내 손님도 수수료 안 나가고, 그리고 이 임차인분도 수수료 안 나가고, 그래가 쌍방 합의 계약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다 해주고, 그게 곧 명도가 완료된 거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80으로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했어요. 이분이 지금 2013년도 8월달, 9월달 계약해가지고,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이 가면 아직도 참치포 간판 달아놓고 피자 샐러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해 보니까 분양가를 떠났어요. 현재 시세 2013년 당시에 시세 5억 한 5천 정도 가는 상가입니다. 이거를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죠. 거기서 벌써 차익이 한 2억 발생했죠. 월세 보증금 3천에 월세 180만 원 받으니까 3억 3천 들어갔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빼면 3억이잖아요. 거기에 약 한 7.5% 정도 하면 한 달에 월세가 180만 2만 원 되거든요. 그건 수익률이 7.5%예요. 최고의 상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가 만나기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눈 크게 뜨고 자꾸 부지런히 찾고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좋은 또 운의 기회가 생깁니다. 정말 이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저 술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솔직히 꼭 먹고 안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명도 한다고 돈도 안 들어갔죠. 바로 그냥 잔금 치르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계약하면서 바로 월세 받았죠. 시세 차익 얻었죠. 위치 좋아서 현재까지도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경매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부지런히 잘 찾았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재밌게 했습니다. 명도도 너무 깔끔하게 쉽게 잘 처리했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얻었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건입니다. 현재까지도 영업행위하면서 월세 미납된 적 없고, 제가 이거를 뭐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더 특별하게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요. 상가는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다 정말 입지입니다. 입지.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1층 상가가 되었든 고층의 위층이 되든 어떻든 첫 번째가 상가는 무조건 입지입니다. 상가 경매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임차인이, 얼마나 다양한 임차인이 이 위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자 할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잘 모이고 있느냐. 상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상권이라는 것도 상권이 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래도 중심 메인은 변화의 시간도 늦을 뿐더러 그다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전면 노출성,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가깝고 뭐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느냐,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으면서 지하철에 있는 인구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의 상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상가 고수들도 아차하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위례 신도시 완전 박살났죠. 그리고 하남의 미사도 지금까지도 후면은 다 분양도 안 됐고, 분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입자 못 찾아가지고 엉망입니다. 여러분 상가는요 이렇게 10년이 이상이 지나고
보존 등기가 2005년이니까요. 그때 당시 2013년이었으니까 12년 지났네요. 8년 지났네요. 한 8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도 좋은 상가 찾기가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도시 상가 부장받으라고 할 때 1층이 됐든 지하가 됐든 위에 층이 됐든 신도시 상가 분양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여지껏 평생 벌었던 거 한 번에 다 그냥 다 물리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일단 아파트 주거용 좀 더 설명해 주고요. 제가 최근에 저기 그 위례에도 그 위에 항아리 단지 있습니다. 위례 쪽. 그리고 미사에 역출구 앞에 도로변에 상가 분양하고 다 해줬던 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요 부분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 뭐 잘 보십시오. 실패 안 하려고 그러면요,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험이거든요. 뭐 말만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 경험을 해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보지 않고 말만 하고 뭐 논평만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제대로 해봤냐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 뭐 방송 내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또한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재미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 지금 보고 있는 상가라든지 아파트가 됐든 공장이 됐든 원래 제 전문이 공장입니다. 공장. 변호사 사무소에 제가 지금 사무장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 사무원장하고 내 다 이래 올릴 겁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PC 만진 게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그거까지 아직 못했는데 그런 건 내가 다 갖춰 올려드릴 테니까요. 전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궁금해하고 좀 복잡해하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거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보고 그 내용을 해가지고 방송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 올리시면 제가 댓글로 답장을 하든 아니면 또 방송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 올려드리면 되니까요. 아무쪼록 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렸는데 아마 상가 뭐 5, 6억, 3, 4억대 5억 미만의 상가로서는 아주 퍼펙트한 물건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도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는 좋은 물건이니까요. 심의있게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